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만들어진 라인에 서페이스를 한번 입혀볼 건데요. 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어떤 이미지와 라인들이 좀 약간 좀 많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도면도 많이 안 맞아 있고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라인을 픽스해서 제작하기보단 면을 라인에 따라서 좀 수정해 가면서 만드는 방식으로 좀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네, 포르쉐 이런 형태고요. 가급적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로 형태를 따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각적인 느낌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우선은 레이어에 보시면요. 리퍼런스와 이넥티브가 있습니다. 이넥티브는 스냅이 걸리지 않습니다. 완전 동결이고요. 리퍼런스는 동결이긴 하나 스냅이 이렇게 걸립니다. 예, 라인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이걸 알아두시고요. 보통 라인을 그리고 나서 이 라인 위에 그대로 면을 많이 빌드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것보다는 리퍼런스를 추천합니다. 리퍼런스를 통해서 스냅을 거셔서 작업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리퍼런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럼 커브를 스냅을 걸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스냅을 거신 후 스트레치를 통해서 리퍼런스 라인에 걸어줍니다. 자, 리퍼런스 라인에 걸고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움직여서 맞추신 다음에요. 조금 디테일하게 걸어서 맞추신 다음에 이건 역시 커브 그렸을 때처럼 리빌드를 통해서 잡게 됩니다. 유니폼하게 제작하면 되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제 빌드 방식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면을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가장 큰 면 중에 하나인 이 루프면인데요. 이거는 양쪽 시메트리 대칭이 됩니다. 루프면은 시메트리 대칭이 되죠. 그 이 시메트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면 퀄리티가 상당히 좀 좌우를 하는데요. 가장 큰 면이기 때문에 시메트리 대칭이 정확히 돼야 됩니다. 그죠? 이 만든 방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양쪽 대칭을 한 번에 만든 다음에 가운데를 트림 컷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시메트리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가운데 면을 크게 만들고 트림 컷 해서 한쪽을 날리면 되겠죠. 시메트리 1, 2 중에서 뭐 1이나 2 한쪽을 날리면 되게 됩니다. 트림해서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커브를 그린 후 대칭되는 서페이스를 만들어서 반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양쪽 커브를 제작을 하고요. 시메트리에서 넘긴 다음에 가운데를 달아서 이렇게 해서 커브를 한번 제작을 해봅니다. 와이어프레임 베이스드의 커브를 한번 제작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서페이스 빌드하면요. 이런 식의 서페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면속성을 관찰해 보면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거를 일단은 가운데 섹션을 없애주고요. 중앙 부분을 트림 컷해서 자른 다음에 대칭되는 부분을 이렇게 시메트리, 레이어 시메트리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가우시안 한번 찍어봅니다. 가우시안을 찍어보고 스케일 값을 좀 올려주면 이제 가우시안 속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밴드 값을 넣게 되면 자, 가운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가우시안 값이 끊어지지 않고. 자, 이걸 이제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이 하이라이트가 루프 하이라이트가 약간 좀 예, 저런 식으로 약간 가운데 볼록한 느낌이 루프의 하이라이트로서는 좋거든요. 이거는 거의 평평한 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한번 하이라이트를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PV를 조금 흔들어서 하이라이트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수정을 해서 보니까 하이라이트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저 가운데 BL지로면이 저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갭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가운데를 크게 만들어서 잡는 방법은 이런 좀 단점이 좀 있거든요. 물론 저렇게 위에다 붙여서 엣지 끝을 말아주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는 이런 방법 쓰지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이렇게 스퀘어로 만들어서 인플리트 탄젠트나 인플리트 커버처 쓰셔서 이렇게 제작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운더리 블렌드 값을 조절하셔서 이렇게 조절하셔서 CV를 적당히 맞춰서 올리게 되죠. 예, 이렇게 하면은 컨티니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요. 적당히서 하면 확보가 되죠.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 보면 가운데도 커버처가 다 맞고 다 좋은데 역시 가우시안을 체크해 보면 이거는 가운데가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그죠? 예, 가운데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생깁니다. 예, 브레이크 점이 생겨요. 이게 정확히 양쪽 대칭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을 하면서 저 가운데 끊어진 면 없게끔 만든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큰 면을 가운데 섹션 BL0 섹션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디그리가 이거는 좀 작아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큰 면을 잡고 예, 가운데 면이 좀 이렇게 퍼진 것 같아서 이거 조금 직선으로 맞춰 줄게요. 직선 맞추면 가운데가 완전 평평하게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와이어프레임 작업을 다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레인이나 스퀘어로 서페이스 빌드를 한번 해줄 거예요. 커버처가 저렇게 깨끗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스퀘어로 면을 크게 빌드를 한번 하시고요. 가운데 섹션이 적용이 안 됐잖아요. 일단은 이거를 디그리 5로 바꾸시고 5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항상 보면. 하시고 나서 가운데를 이제 커브에 붙이는 거죠. 면 끝을 BLG 라인 저에다 붙이는 겁니다. 자, 이제 붙여볼게요. 온라인 통해서 붙이면 이렇게 탁 하고 붙습니다. 그 다음에 블렌드를 통해서 그쵸? 예, 투조인 하겠네요. 블렌드를 통해서 CV를 올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CV가 들어 올라지게 되죠. 예, 그러면 역시 가운데는 맞아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블렌드 DK 값을 조절해서 저것이 이제 커버처가 딱 맞을 때까지 조절하게 되면 됩니다. 폼을 잘 보시고 적당히 올려 내려서 조절하면 되는 대충 0선에 가까우면 딱 맞더라고요. 예,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맞죠.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맞는 하이라이트가 생깁니다. 근데 저 끝에가 조금 이상하죠. 예. 저 끝 부분은 양 끝의 CV를 좀 수정을 해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려 있잖아요. CV를 좀 흔들어서 사실 저 끝은 PLG로 반대편 저 끝 엣지는 뭐 어떻게 정의된 엣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 조절해서 맞춰주게 됩니다. 크게 흔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조절해서 맞기 때문에 예, 그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CV 조절해서 저렇게 CV 조절해서 하이라이트가 딱 맞는 지점이 예, 이론상으로 맞는 그 면이 되겠죠. 양 끝에도 조금 말아주시고요. 말아주게 되면 끝에 좀 말리면서 같은 형상으로 조절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가우시안도 체크를 해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이때 대칭 큰 면들은 가우시안을 항상 체크하면서 하세요. 하이라이트 자체가 보여주는 그 속성이 조금 가우시안보다는 못 미치기 때문에 가우시안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컨티니티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홍, 저 핑크빛 저런 부분은 좋지가 않죠. 저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피부를 조금 흔들어서 저 부분을 최대한 없앱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 깨끗한 면이 생성이 되죠. 조금 차이가 있죠. 예,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존 라인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저게 맞는 라인이 되겠죠.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컴도 한번 보시고요. 그럼 이제 윈드 실드도 동일하게 제작하겠습니다.
라인을 역시 그려서 스트레치를 통해서 걸어주고요. 컴을 적당히 맞춰 보신 다음에 그리는 5로 해서 스트레치 통해서 면을 잡아주시고 스케일 통해서 조절해 주시고 제작을 하게 해보겠습니다. 끝점이 조금 안 맞는 걸 좀 맞춰줘야겠네요. 이렇게 맞춰놓고요. 스퀘어로 크게 면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인이 조금 안 맞는데 이거는 좀 잘 맞춰서 이 정도 맞춰놓고 익스텐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맞춰줘 보고 맞춰줘 보고 익스텐드를 해서 처리해보죠. 그러면 스퀘어 잡고요. 대체한 다음에 리빌드를 만들어서 익스텐드해서 스케일을 크게 잡고 만들고요. 가운데 혹시 디태치 날리고 이제 BLD로 라인을 붙이겠습니다. 거의 자동으로 맞아 들어갈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붙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잘 라인이 흐르게 나옵니다. 끝부분이 조금 저렇게 나와서요. 이거는 끝을 조금 말아준 다음에 정리 좀 해줄게요. 가우시안 적당히 조절해서 보고 말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린 부분을 다시 얼라인해서 붙이고요. 가운데는 역시 맞아 있죠.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CV 조절해서 조금 저 윈드실드 면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성향을 좀 한번 비슷하게 가볼게요. 조금 저렇게 붙여서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하단 부분을 조금 내려서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랗게 좀 맺히게 만드는 게 조금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쭉 빠지는 느낌의 라인으로 생겼죠. 가운데가 저렇게 동그랗게 맺히게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저 느낌을 최대한 잡고 있습니다.
자, 잡고 보니까 이제 끝에가 좀 안 맞아서요. 예, 에필랄 부분이 그쪽도 약간 좀 면을 좀 해서 라인을 그려서 한번 맞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아주면 되죠. 간단하게 말아주고 나서 맞지 않는 부분은 예, 블렌드 통해서 내려주고요. 나머지 곡률도 적당히 맞춰서 윈드실드를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가 안 맞죠? 이거는 반을 잘라서 스킨 그리고 얼라인해주면 이렇게 반이 맞게 됩니다. 요 기법 많이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사이드 글래스를 만들 건데요. 사이드 글래스는 유일하게 자동차에서 정알입니다. 정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글래스가 공유를 타고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단 저 글래스 벨트 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글래스를 말아줄 겁니다. 때문에 저 면을 만들어서 흔들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만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알리아스에서는 좋은 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툴이 하나 있는데요. 리볼브 옵션에 있습니다. 일단은 사이드 글래스 섹션 하나 만들어 놓고요. 리볼브를 한번 해볼게요. 네, 리볼브를 보시면 오브젝트가 서페이스죠. 서페이스 리볼브 사이드 글래스 배럴 말고 디자인 모드 할 때는 헬릭스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벨트 라인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기준으로. 스킨 페어링 할 때는 배럴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섹션을 먼저 잡으시고, 아니죠. 벨트 라인을 먼저 잡으시고, 네, 그다음 섹션을 잡으시면 저런 식으로 글래스가 생깁니다. 하신 다음에요. 일단은 저 루프하고 윈드실드 라인하고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준 잡아놓은 라인에 컵을 그리신 다음에 커브를 거의 피팅을 해서 붙이세요. 딱 맞게끔. 사이드에서 프로젝션을 이렇게 딱 하시면 예, 저 라인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라인을 최대한 가깝게 맞추시면 됩니다. 저 축을 흔드셔서 저 라인을 최대한 맞추세요. 걸었던 그 기준 라인을 최대한 맞추시면 됩니다. 저걸 기준으로 저게 이제 이론선이 되는 거죠. 상당히 사이드 글래스가 틀어지게 됩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리어 쪽에 상당히 뉘어 있기 때문에 글래스가 상당히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 예, 최대한 맞추십니다. 자, 이게 라인이 많이 틀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블렌드가 크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라인이 약간 틀어져도 관계없으니까 저렇게 해서 이런선을 딱 잡아서 각형으로 솔리드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블러킹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사이드 면과 어, 휘라치 립면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캐릭터 라인을 그려주고요. 립면 라인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립면은 라인을 그리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저렇게 면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앞부분을 그리고 섹션을 그린 다음에 모노레일로 잡아주고 자 아크를 따내면 되겠죠. 따낸 방식도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 뭐 라인을 그려도 되고 저는 저기 스캔을 해서 이렇게 동일한 라인을 만들어 따냈는데 저거는 개인의 어떤 그 역량이고 취향이니까요. 어떻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휠 리면을 만들었으면 리어 쪽은 굳이 새로 만들지 말고 프론트에 있던 걸 가져와서 적당히 조절하세요. 멀티 패스 서페이싱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되는 거죠. 멀티 패스를 하면 됩니다. 멀티 패스 만드시고 섹션도 가져오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동일한 성향으로 면 구성이 되겠죠. 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 면도 조절할 땐 하더라도 저렇게 만드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동일 성향으로 면도 틀어지지 않게 제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휘라치의 어떤 립면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가운데를 섹션을 추출해서 사이드 면에 섹션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출해서요. 그대로 붙여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사이드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락커, 락커 패널 저 라인들 잡아보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좀 핸더 저 공간을 임의로 한번 따볼게요. 임의 따서 적당한 위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핸더면 만들기 위해서 저쪽 면을 한번 적당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쉐이딩 해보고 체크 한번 해보고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예. 사이드 이렇게 말리는 면이 있고
자, 저렇게 한 다음에 연결된 부분의 면들을 또 만들어 줍니다. 사이드에서 저 글래스 볼륨을 조금 더 줄까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엣지를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당기기 어려울 때는 커브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블렌드를 통해서 조절해 줍니다. 저게 좀 더 깨끗하고 빠르죠. 예,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저 느낌을 잘 보시면서 약간 말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지 예, 밑에를 갔을 때 저런 식의 하이라이트 이렇게 생겼죠. 자, 이제 면을 이어서 계속 만들어 줍니다. 뭐 이게 이게 걸어가지고 만드는 거 특별하게 뭐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까요. 기본면 지금 만드는 거라서 블러킹 작업하는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잡아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저 면이 조금 위치가 예, 그쵸?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간 것 같아서 밖으로 좀 빼주겠습니다. 근데 빼주고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바운더리를 통해서 다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스킨을 잡고 CV 적당하게 조절하고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V를 틀어진 거 이제 정리 좀 할게요. CV를 너무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엉망으로 만드셔도 안 됩니다. 저 로우 값 정도는 적당히 조절해서 위치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리어 범퍼 쪽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항상 어떤 한 부분이 잘 안 되면 다른 부분을 만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면을 잘 모르겠다든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쪽만 계속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을 만지세요. 프론트 부분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리어 부분을 만들어서 조금 더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리어 글래스의 트렁크 저쪽 면도 역시 위쪽 부분의 면을 추출해서 저렇게 만들지 따로 만들지 않죠. 이렇게 해야지 속도도 빠르고 동일 성향의 면이 나오기 때문에 면 퀄리티도 좋아집니다. 리어 측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근데 저 면이 좀 약간 복잡하네요. 저쪽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저 꼭지점들은 일단 잡아놔야 되니까 커팅을 해서 저 면을 좀 말아서 올려주고요.
이제 좀 말아서 올려도 되겠어요. 올려주고 뒤틀을 맞추는 게 좋겠네요. 블렌드 통해서 공략 잡으면 저렇게 말아 올렸습니다. 저게 꼭지점과 꼭지점들을 반드시 잡으면서 가셔야 돼요. 저게 떨어져 있으면 컨텐츠가 안 나옵니다. 잘. 저게 이론선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리어 쪽도 이렇게 만들어서 면을 구성을 해 나가 봅니다. 좀 이상한데 이상하지만 그냥 해보세요. 일단 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수정을 하는 거하고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범퍼 부분도 작업을 해봅니다. 반을 자르고 끝까지 끝까지 전부 성향을 맞춰서 잡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탭, 탭이 지는 저 면도 이쪽에서 전부 다 잡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면이 이렇게 말린 것 같아서 저거부터 좀 말아주고요. 가급적이 동일 성향으로 탑에서도 보이는 게 휘어지지 않는 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렇게 맞춘 거고요. 그래서 전부 다 저 탭면들도 전부 다 이렇게 일단 메꿔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해놓고 한번 잘라도 보고 위치점을 좀 대충 한번 잡아볼게요. 사실 서페이스는 만들기 전에 미리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런 식으로 수정을 해가는 방식이 좋거든요. 일단 저 뒤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겠어서 다른 데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다시 프론트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만들던 부분이 잘 안 풀리거나 모르겠으면 다른 부분 들어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다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리얼 했으니까 이제 프론트 쪽을 이렇게 해서 프론트 쪽 면을 들어가 봅니다. 이 블럭 치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 그 틀 안에서 빨리빨리 크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세밀하게 작업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핸드면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저것도 한번 대강 위치를 잡아서 잘라 보겠습니다. 아까 잡은 위치가 그러니까 좀 틀렸죠? 그래서 조금만 빼주고 다시 얼라인에서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면의 위치를 조금 옮깁니다. 이 면을 새로 다시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만들면서 점점 다듬어 나가는 게 되겠죠. 자, 라인이 틀어져서 이상하지만 일단은 대충 한번 보고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정확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정확하게 어떤 규정되는 면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 형태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을 빨리빨리 잡아 나가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후드면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역시 동일하게 가운데, 그죠? 예, 가운데 면을 잡으셔서 이렇게 해서 삐에지로 라인을 역시 붙여서 만들면 되겠죠. 끝. 저 근데 한쪽을 이렇게 삐에지로 라인을 붙여서 만들면 반드시 그 좀 끝부분이 좀 말리더라고요. 사실 근데 끝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의된 라인이 아니라서 이거는 조금 조절이 가능한 거죠. 가급적 BL 제로 라인은 맞춰주는 게 좋겠죠.